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2시 반 정도까지 투매까지 발생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수급을 지속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장에서 대응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어, 뭐 왜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이탈하는지 여러 가지 사유를 지금까지 리스크 요인들을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고 좀 요약적으로 그다음에 오늘 국제유가에 관한 내용 좀 추가하면서 오늘 장 리뷰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TV 토론이 있었죠.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도 같이 함께 그 시간 동안에는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뭐 종료 결과로는 일단 베팅 사이트에서는 약간의 이제 해리스의 우세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크게 기대를 안 했기도 했고요. 뭐 사전 정보도 별로 없었기도 했고, 트럼프는 그 전에는 이제 예전에 힐러리 때도 그렇고 바이든 때도 그렇고 점점 그 이제 기대를 더 많이 하게 되죠. 두 번의 과거 대선 시기에 좀 사람들에게 좀 약간 사이다 같은 그런 발언도 많이 해줬고 그러면서 점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신선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잘했네 뭐 정도의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대선의 특징상 TV 토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특정 사건이 있었을 때 그 흐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에는 박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또 우세하기도 하죠. 10월 달에 다음 2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 또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리스 관련주가 장중에 동시에 부각되기도 했죠. 2차 전지나 이제 친환경 등이 올라갔는데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매물대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또 꼬리를 달고 밀리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은 한 장중 8%까지 또 올랐다가 지난 매물들에 또 막혀가지고 3%대로 내려오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조금 이제 매물 소화가 됐거나 좀 최근에 좀 돈이 들어왔던 친환경 쪽에서 뭐 CS 윈드 같은 뭐 그런 종목들이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선방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지속되는지 여부까지는 좀 의문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효과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어차피 다시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다음 대선 토론을 보자 뭐 이런 또 포지셔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서 악화됐던 종목들이 또 터닝하는 기회로서 또 작용할 수도 있다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대선 일정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월 내마니의 날 이제 하루 남았죠. 그래서 전날 옵션 매동 체크 해야 했는데 오늘 놀랍게도 일단은 뭐 72억으로 끝났다가 6시에 체크해 보니까 140억까지 외국인들이 콜 옵션 매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는 계속 상방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마지막에 투매가 좀 2시 반까지 난 다음에 좀 꼬리를 달았지만 내일도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장이 펼쳐질 것이고 그거를 극복하려면 어쨌든 이 옵션 만기일에 따른 그 포지셔닝이 좀 풀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려면은 내일 오늘 밤에 있는 잠시 후에 있을 이제 CPI 결과가 조금 시장에 도움을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동 체크를 해야 했죠. 이제 삼성전자 영향으로 대량 매도가 결국엔 또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삼성전자가 갭상승도 하지 못하고 밀리면서 초반부터 그냥 때려넣고 시작했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초반에 좀 세게 반응이 나오는 그런 모습. 삼성전자가 바로 밀리니까 선물, 현물, 뭐 비차익 다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시 반까지 계속 원웨이 하락이 나타났고 투매 겪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 이 투매 겪은 이 시점이 빗각 추세, 중심 빗각 추세의 하단부를 찍어낸 시점이죠. 프로그램은 요 빗각 아래에서 매수 반응이 좀 나오는 듯 했는데 오늘은 너무 그게 일시적으로 찍혔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미처 매수 반응 나오기 전에 터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 반응이 나왔고요. 여긴 뭐 거의 그냥 근접만 했으니까 어쨌든 프로그램은 좀 강한 투매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가격이 충분히 좀 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또 개인들의 물량을 또 뺏어내려면은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려면 공포감을 더 심어줘야지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또 투매 발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봤을 때 빗각의 하단을 찍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진정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콜매도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만기일에 결국 가가지고 콜매도 처리하는 방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일이 옵션의 프리가 가장 낮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 청산을 해서 익절을 할지 아니면 그냥 진짜 종가 결제 싸움까지 그냥 끌고 갈지 거기에 따른 내일 장중 움직임이 크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만기일은 선물의 부재 속에 선물이 뭐 물론 어제 외국인들이 4천억대 매도를 잡고 그동안에는 계속 왔다 갔다 뭐 중립만 단타만 보이다가 어제 4천억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오늘도 한 6천억대 포지션 잡다가 한 4천억 정도 단타치고 나갔죠. 그러면서 남은 것은 12월물에 대한 신규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현재 9월물을 12월물로 대부분 롤오버도 하기도 했고 신규 매도 포지션으로는 12월물을 남기는 구조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내일 옵션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내일 어차피 정리가 되는 옵션 그중에서 가장 이번에 화두가 됐던 한 달 내내 대량 콜옵션 매도가 어떻게 청산되는지 혹은 만기 결제 시까지 끌고 갈 건지 요거에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당연히 그 변화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와 계신다면은 그런 핵심 포인트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요. 그래서 신규 구독자분들은 어서 유튜브 댓글에 있는 그 상담방으로 문의 주셔서 절차대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단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기일에는 풀타임 방송을 합니다. 점심시간 없이 방송에 원래 풀타임 방송을 하지만 점심시간 마저 없는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환율 체크를 또 해야 했죠. 그래서 엔화가 강세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달러 엔 환율은 8월 초 저점을 깬 142점 7엔을 기록하는 모습으로 지난 8월 저점과 비슷한 혹은 그 이하의 가격을 그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정도면은 사실 급락장이 또 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락 사유이기도 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 여부를 체크를 해야 했는데 즉 외국인 매동을 체크해야 했는데 결국에는 반등에는 실패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69,000원 라인 커트라인이었죠. 그 커트라인을 이탈하면서 이제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3거래일 만에 벌써 64,200원까지 찍는 65,000원까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많은 수급적인 요인들이 또 있죠. 뭐 삼성전자 슈퍼개미 선물 문제로 또 하락한 것도 있고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삼성전자 최근 매도 흐름 속에 최대 매도 기록을 오늘 기록한 날입니다. 뭐 역대 최대가 아니라 최근 흐름상 최대 기록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1395만 주를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반면에 개인은 1341만 주를 사면서 최근 한 달 사이 가장 큰 매수량을 보였습니다. 뭐 연기금이나
각종 기관, 보험 등 각종 기관들도 역시나 매도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연기금은 어제 잠깐 사는 것 같더니 오늘 또 다시 매도로 이어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 국제유가가 지금 최근에 급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차트를 좀 띄워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국제유가 현재 원유 선물의 추이인데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17년간의 흐름입니다. 이 월봉이에요, 월봉. 자, 보시면 오펙의 2개월 연속 원유 수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중국의 수요 둔화가 부각되고 아시아 정제 마진까지 약화되면서 추가 급락이 나왔죠. 23년 말 이후 처음으로 60달러에 진입했습니다. 여기 이후로 처음으로 60달러에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21년 말 이후 처음으로 60달러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대중들 포지션은 이제 중동 확전 우려로 현재 일반 대중 개인들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의 이제 95% 이상의 개인들은 해외 선물 쪽에서 원유 상승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서 그게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 모습도 조금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은 이제 88% 정도까지 지금 보이는데요. 원유 선물이 현재 오늘 아침에는 이제 97%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이제 거의 뭐 백중세가 됐고요. 어쨌든 대중 개인들은 대부분 원유 상승에 지금 베팅을 하는 시기였던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최근 계속 이게 월봉이니까 일봉으로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미결이 지금은 이제 한 85% 이상으로 좀 바꿀게요. 이게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포기를 하기 때문에 혹은 더 내려가면은 이제 반대 매매로 마진콜이 좀 당하기 때문에 좀 이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가 존재하지만 이번 CPI에 그나마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17년간의 추이를 보면요. 이때 이제 아시아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아시아발이래 저기 뭐야 서프라임 그 전이죠. 아시아발은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요때 이제 유가가 상당히 크게 급락을 했었을 때가 있었죠. 제가 여기다가 지금 주황 라인을 그어뒀는데 이걸 기준 라인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 라인은 지금 현재 저점 부근을 찍은 그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4달러? 65달러 요 정도를 지금 기준 자리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매물 중첩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급 충격이 있었던 요때도 2014-15 요때도 굉장히 유가가 급락했었던 시기. 그러니까 기준 라인을 이탈까지 만들었던 시기죠. 기준 라인을 이탈까지 만들었던 시기. 이때는 공급 충격. 이때는 또 코로나 수요 충격으로 당시에 이제 원유 선물이 이제 마이너스를 잠시 기록했을 정도로 크게 내려갔던 그때였죠. 그래서 수요 충격이 있었을 때 기준 라인을 이탈했었고 그때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계속 그 자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수요 충격, 지금도 여기 보시면 내용이 결국에는 수요 문제죠. 수요 부진, 경기 둔화 이슈라는 겁니다. 수요 충격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 자리를 이탈을 할 우려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탈되기 시작하면은 순간적으로 패닉 형태가 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회가 나타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경기 둔화 이슈로 인한 급락세, 이 월봉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굉장히 길어서 순간 급락에 대응하다 보면은 굉장히 크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진행이 된 다음에 완벽하게 터닝을 시도할 때 그때쯤 가서 공략을 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요. 그런 일까지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다시 또 튀어오르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현재 기준 라인을 현저하게 이탈을 하는 거래, 힘, 에너지가 좀 발생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한 그런 시기죠. 그 다음에 오늘 밤 9시 반 오늘 밤 9시 반에 미국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은 CPI가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충족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준은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고용 데이터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던 CPI가 혹 배신하지는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표 직후에 시장의 기대에 맞게 역시 물가는 잘 잡히고 있었네. 문제는 역시 고용이었군. 요런 생각이 들어야만 시장은 당장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CPI 발표하고 뭐야 우리가 지금 CPI는 물가는 좀 잡힌 것 같았는데 인플레이션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고용 문제인 줄 알았는데 고용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물가부터 다시 문제가 발생하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믿었던 게 깨지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쏟아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예상치 헤드라인 2.6 근원 3.2 요 정도 수준에 부합해주는지 시장 기대에 충족해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는 이제 이걸 보고 다음날 또 내일이면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전망에 부합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근원 PC 기준으로 연 2%를 기록하여 연준의 목표에 이제 충분히 근접했다고 볼 수 있고 최근 발표된 고용 데이터를 볼 때 고용 냉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에 전체적으로 9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는 100%로 결정이 될 거고요. 25bp냐 50bp냐의 문제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고용 데이터를 고려하여 50bp 인하 확률이 조금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워치 기준 현재는 50bp B컷 인하 확률이 31% 정도로 잡히고 있고요. 25%에서 3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즉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확률이 존재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완전히 50bp의 인하를 배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나마 좀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은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도의 우리 시장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죠. 오늘 주인공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개인들한테 그냥 엄청나게 물량을 넘겨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23년 1월부터 엄청나게 많이 모아왔죠. 언제까지? 한 7월 달까지 거의 한 1년 6개월간 외국인들은 보유 비중을 49%에서 56.5%까지 정말 크게 늘려 왔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을요. 1% 늘리는데 6천만 주가 들어가요. 총 60억 주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저 시기 동안 샀다라는 거죠. 저 사이에는 23년 말에 11월부터 이제 공매도 금지 시기도 있었고요. 공매도 금지가 발표됐을 때 그럼 당연히 사들여야 되니까 커버해야 되니까 그때도 많이 사들였고 두 번째로 24년 초반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됐을 때도 계속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사 모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계속 언급드렸던 게 삼성전자가 진짜 좋아서 우리 증시를 진짜 레벨업하기 위해서 샀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밸류업을 한다니까 좀 기대는 그래도 좀 보이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 흐름에 좀 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모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좀 의심이 됐죠. 이거 너무 많이 모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모을까? 그 정도까지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가 없는 시기라서 진짜 물량을 확보를 하는구나. 나중에 진짜 때려야 될 때 때릴 수 있겠네. 라고 보는 시각을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거 언젠가 저거 때리는데 즉 우리가 666 외국인 선물 매수가 666에 다다랐을 때 무슨 말이에요? 외국인 선물이 누적으로 6조 원대를 찍었을 때 거의 근접했을 때 외국인들은 꽉 찼네 이제 매도해야지 꽉 찼네 이제 매도해야지 꽉 찼네 이제 매도해야지 라는 관점으로 삼성전자 또한 56%까지 넘었네 이제 매도해야지 라는 정도까지 도달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모은 시기를 뒤로 하고 56.5%까지 간 뒤에 이제는 팔아야 될 시기가 비로소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내려가면 올라갔던 것만 봤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 즉 외국인들은 더 물량을
밑으로 팔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 거죠. 받아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증권가 레포트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10만 전자 얘기를 여기서 설레발을 막 치고 그랬죠. 8만 8천 원대를 찍고 있는데 막 10만 전자 얘기를 합니다. 어디선 또 12만 전자까지 얘기를 해요. 어, 개인들이 자신감 있게 계속 떨어지면 살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좀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8월 달 초에 급락을 했다가 쭉 반등을 할 때, 슈퍼개미가 롤오버 했던 물량의 단가를 회복할 때, 롤오버 했던 자리를 회복할 때, 그때도 8만 원을 회복할 그때도 얘기 나옵니다. 이제 9만 전자 가나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혀 외국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반대 세팅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저점을 8월 5일에 장악하지 않고 반대 세팅을 준비하고 있는데, 더 그것보다 내려갈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믿고 사는 거죠. 떨어지면 또 올라갈 거다라는 믿고. 그랬더니 이 정도만 떨어져도 올라갈 줄 알았던 삼성전자가 배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은 그냥 그 물량을 계속 들어와주는 물량 있다 그냥 계속 던질 수가 있는 조건이 된 거죠. 안 그래도 팔 물량이 정말 많은데, 이제 해봐야 55% 초반까지밖에 안 왔는데, 앞으로 판다면 5% 이상 더 팔 수 있는데, 이거 계산하면 3억 주가 되는데요. 최대 3, 4억 주까지 팔 수 있는데 부담스럽죠. 물론 살 때도 1년 6개월이 걸렸던 것처럼 팔 때도 1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팔자면요, 그 안에 외국인들이 팔지 말아야 될 환경이 도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 완전히 좋게 긍정적으로 정착을 한다거나, 빨리 공매도가 재개되어서 내년 3월 31일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공매도가 정상적으로 재개를 돼서 외국인들이 다시 굳이 찐 물량으로 현물로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포지션을 정상적으로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 좀 부담스러운 이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제거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물갈이 돼서 완전히 저기 급락장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외국인들이 장악을 해서 이제부터 산다던가, 어떤 변화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돌리는지, 즉 우리 시장에 꼭 삼성전자는 작년 여름에 KRX 반도체 지수에 새로 편입이 되면서 더욱더 인덱스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삼성전자가 곧 우리 증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 외국인들의 이탈이 멈추는지, 삼성전자와 함께, 그리고 그게 곧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돼서 꼭 살펴야 합니다. 이것 따로 없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증시 선물 같이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태고요. 결국에는 오늘 안타깝지만 65,000원 싸움에 실패를 해서 64,900원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왜 그런가 뭐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그 제가 7월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이 주식 선물 들어왔던 슈퍼개미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선물 슈퍼개미 등장 일지는 뭐 간단히만 살펴보면, 제가 그때 언급드렸던 여기 자리, 여기서 대량으로 좀 들어왔었죠. 자, 그냥 그 개요만 흐름만 좀 보시면, 요렇게 요게 삼성전자 최근의 이제 흐름인데요. 수급 흐름인데, 자 보시면 삼성전자의 개인들이 여기 슈퍼개미가 여기 7월 10일 중순 될 때쯤 한 85,000원 단가 수준이거든요. 그때 대량으로 진입을 합니다. 대량으로 진입했다가 순간적으로 단가를 회복한 적이 있었어요. 급락했다가. 근데 여기서 팔지 않았죠. 팔지 않았다, 이상하다. 그때 제가 일본 금리 인상 발표했는데도 반등한다, 이거 이상하다. 삼성전자 슈퍼개미 대량 매수 수천억, 5천억 이상, 6천억 이상 이렇게 진입한 거 팔지 않는다. 이상하다, 이거 급락 조심해야겠는데, 아직 투매도 안 나왔는데, 그랬을 때였죠. 그러고 나서 초급락이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마치 주식 선물 슈퍼개미가 다 판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롤오버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뭐 반대 매매가 나갔든 어쨌든 뭐 털어낸 거는 사실입니다만 다 털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급락할 때 8월 2일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대량으로 9월물이 미결이 급증했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거 계속 다 반복했던 내용이에요. 8월 1일에 12만 개역에서 154만 개역으로 확 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8월 2일에 8월 5일장 그 10%짜리 하락 급락장 보기 직전에
이미 롤오버가 대부분 진행됐던 거죠. 나머지는 8월 5일 지나면서 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온 게 요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90만 계약 정도가 되겠죠. 그게 이제 9월 9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미결이 줄고 있죠? 그럼 이거는 청산 플러스 롤오버가 되겠죠. 청산 플러스 롤오버. 그러면 12월 물로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는 스프레드 거래 뭐 나오는 거, 그다음에 12월 물 직접 거래 나오는 거 수준을 미결 늘어나는 거 수준을 봐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저 중에 일부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결은 스프레드 거래는 23만 8천을 찍었던 9월 9일이 제일 많았고요. 저때 넘어오는 모습이 10월물이죠. 12월물이 아니라 10월물이 미결이 그때부터 늘기 시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만 9천에서 50만까지 9월 9일에 늘었죠. 지금은 이제 120만 개까지 늘어났고요. 즉 삼성전자 슈퍼게임이 선물 물량이 일부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그것은 계속 시장의 방해 요인이 될 겁니다. 반대 포지션으로 외국인이 최근에 그거를 잡아줬기 때문에 외국인은 삼성전자 선물 매도 쪽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7월 달에는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개인의 슈퍼개미가 6천억 이상 매수하는 것을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큰 수익이 난 바가 있고요. 바톤을 이어서 롤오버를 한 이후에는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잡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슈퍼게임 일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빨리 그것이 청산이 되어야 비로소 삼성전자의 반등을 시원하게 이끌 수 있는 요인이 첫 번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삼성전자 선물 10월물 비결은 약 120만 개까지 늘어났고 슈퍼게임의 매수 포지션 2개월 연속 일부 물량이 롤오버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속적으로 상승에 방해를 주면서 반대 포지션인 외국인의 매도 수익을 키우고 있다. 엔비디아의 고점 징후 및 메모리 현물 시장의 가격 부진 등도 삼성전자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최근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건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죠.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 기대에 따른 실망감에 외국인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 증시의 인덱스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공매도 대체로 현물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69,000원 마지막 방어 라인을 이탈하면서 생기는 기술적인 하방 리스크 또한 존재하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 공간이 많이 열려있는 모습도 나타나죠. 여기 빗각 추세가 이탈된 시점 이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종가 부분에 체크한 내용입니다. 9월 9일 저점과 중심 빗각 추세 하단을 찍고 터닝하는 모습이 우리 선물 시장에서 나타났죠. 자, 보시면 아까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중심 빗각 하단을 찍었던 하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저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요? 오늘 CPI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추가 진행이 가능한 수급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PI 결과에 따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저점이 되지만 충분히 추가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는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CPI가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원래는 이제 고용 보고서보다는 덜 중요했는데 참 지점이 좀 그러네요. 오늘 나스닥 선물도 보시면 위에서 지금 주황 빗각을 위에다가 지금 맞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뭐 지금 한 0.2%대 좀 빠져 있는데 지금 흐름상 또 위에 저항 빗각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또 본장에서 CPI 발표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CPI가 그래도 뭐 기대에 부응만 한다면은 사실 좀 반등을 해줘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선물 단타를 치고 끝낸 것도 뭐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고요. 너무 낙담할 건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위험 부담 요인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긴 호흡으로는 이제 7월 고점부터 지속적인 하방 추세에 있는 것은 인정해야죠. 여기서부터 그때 막 이제 400 넘어갈 때 무슨 뭐 여기 뭐 그냥 무한적으로 갈 것처럼 무한하게 계속 끊임없이 올라갈 것처럼 정말 많은 개인들이 여기서 그냥 막
주식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400을 잠깐 보여준 뒤로 단계적으로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그때부터 형성된 이런 고점 추세에 계속 막히는 이 흐름은 인정을 해야 되죠. 여기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이 부분을 안착하는지 어디서 안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쭉 연장선상을 쭉 연장해 보면 어디선가는 넘어갈 겁니다. 이걸 뭐 계속 지하실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요걸 넘어가서 안착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나온 다음에 풀어가야겠죠.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올 거야 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단 추세까지의 반등은 현재 콜옵션 매도량을 유지하면서 보여주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도 140억 콜옵션 매도, 이거 엄청난 물량입니다. 지금 옵션 단가가 지금 마지막 만기일 하루 남기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140억이나 매도했다라는 것은 정말 진짜 많이 매도한 거예요. 그쵸? 이거는 뭐 초반이라면, 월물 초반이라면 2, 300억, 3, 400억의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도가 많아서 정말 상단에 제한이 걸리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게 반등이 세게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적당히는 가능했죠. 어차피 콜옵션 매도는 크게 급등만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하루밖에 안 남아서 사실 이제는 뭐 불가능해요. 크게 급등한다는 게 뭐 이런 거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죠? 한 방에 뭐 빚각 저기까지 뭐 가는 거는 솔직히 좀 힘겹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해봐야 요 정도인데 어차피 요 정도만 돼도 콜옵션 매도는 대부분 녹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낮은 행사가를 가진 거는 뭐 좀 살아날 수 있겠지만 좀 적당한 움직임에서는 어차피 프리는 좀 깎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콜옵션 매도를 과연 종가까지 끌고 가서 결제까지 그냥 끌고 가서 녹일 건지 중간 청산이 될 건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기 전날까지도 상방에 강력한 제한을 두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여기 뒤로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 다시 볼게요. 상단 추세까지의 반등은 현재 콜옵션 매도량을 유지하면서 보여주기에는 아주 어렵고, 가능하려면 만기 당일에 한 방에 매도를 장중 청산하고 콜옵션 매수나 선물 매수를 동반해서 살려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당연히 장중에 라이브 방송 함께하면서 당연히 안내를 해드리겠죠.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정보 공유방에 구독자 정보 공유방 등, 그 다음에 정혜원방 등의 정혜원교육방 등에 당연히 전달을 해드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관점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늘 하던 대로요. 그 다음에 외국인 12월물은 이제 신규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는데요. 당일 단타는 매도를 대거 축소하는 모습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6천억대 매도를 기록하다가 2시 반 넘어가서 외국인은 당일 매도 물량을 일부 걷어들이면서 익절을 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을 선물에서 당일 수익이 대략적으로 한 22억 정도는 찍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익이요. 오늘 선물에서 평소보다 큰 순수익을 찍었던 것은 매도를 해놓고, 특히 어제 신규 매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2시 반에 청산을 했다면, 2시 반부터 청산을 했다면 비싸게 팔아서 싸게 산 꼴이 되기 때문에 남겠죠. 그래서 거기서 좀 차익을 좀 남긴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1985억 매도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콜 매도가 140억으로 끝났는데 만기 전날까지도 상방에 강력한 제한을 두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335 콜 옵션을 막판에 이제 매도 쪽으로 추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자, 요거를 잠깐 볼까요? 요 차트를.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 요게 보시면 어디서 좀 미결이 늘었나를 좀 체크를 하는 건데요. 자, 335가 오늘 막판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335 콜 매도 미결이 보시면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자, 이게 지금 승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루 종일 335 미결이 콜 쪽 미결이 늘어났는데 오늘 메인은 거기서 외국인들의 매도였습니다. 매도 미결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매도 미결이 증가하면 매수 미결도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 미결을 증가시켰나 봤더니 상대적으로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수 미결을 증가시킨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청산하는 거래까지도 좀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의 매도는 외국인들의 335 매도가 조금 더 물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금융투자는 기존에 옵션에서 좀 수익을 좀 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기존의 풋옵션에서 좀 수익이 크게 발생한 것도 있고 선물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도 있고 크게 이번 9월물에 아쉬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포지션도 어딜 가도 수익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보다는 외국인의 매도 미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335 미결이 오늘 하루 종일 커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337.5까지도 보시면 미결이 하루 종일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337.5와 335에다가 방어를 좀 집중하고 있구나. 340은 어떨까요? 그거보다 조금 더 시장이 강한다면, 내일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340을 위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후장에는 약간 미결을 줄이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시장이 이제 떨어지니까 340 정도까지는 내일 걱정할 건 없겠다 해서 미결을 축소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흐름을 보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외국인이 왜 335와 337.5 특히 막판에는 335 콜매도를 늘리는데 시간과 돈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일장을 대비를 하는 거죠. 이제 335와 337.5까지는 내일에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340은 마지막에 좀 줄어든 만큼 정말 크게 급등하지 않는다면은 저 정도까지는 크게 방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342.5는 당연히 덜 하겠죠. 더 줄었죠 마지막에. 물론 그 전까지 미결을 많이 키운 것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위에 있을 때 미리 먼저 키웠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뭐 다 죽어가는 옵션물이기 때문에 이제 다 먹었다 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증거금만 접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가까지 증가를 보였던 그 자리가 내일 가장 핵심 방어 라인이 될 수 있고요. 해당 옵션이 만기 청산되는지 또 중간 청산되는지 내일 주목해봐야 할 겁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강한 저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혹시나 이제 급등세가 나온다라면은 이제 내일 그걸 풀어가는데 외국인들은 숙제가 될 수 있겠죠. 콜매도 잔뜩 해놨는데 만약에 콜옵션이 크게 급등해서 출발한다면 그거를 장초반에 누르는 역할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초반에 급등 출발하면은 콜옵션을 누르기 위한 거래가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갭 상승 후 음봉이 되기가 쉽겠죠. 반대로 갭이 상승했다면 그거를 청산하는데 바빠. 콜옵션을 매수로 청산하는데 바쁘다면은 갭 상승한 지점에서 흔들다가 올라가는 쪽으로 반등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 초반에 콜옵션에서 어떤 거래가 되는지 잘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5,927억 매도 마감을 했고요. 이례적인 13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13거래일 프로그램 비차익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요때 연속 매도 나왔을 때는 8월 초에 급락장 전후로 만들어졌던 거고 7월 초 고점에서 내려갈 때 프로그램 연속 매도도 있었습니다. 자, 요 부분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수였죠. 비차익 매수였죠. 그때는 7월 11일까지 고점 찍으러 갈 때 이제 상승 추세가 형성됐을 때고요. 자, 보시면 5월 31일에 정말 많은 매도가 있었습니다. 요 기준 라인이 1조 원 매도입니다. 프로그램 1조 원 매도 차라리 완전히 쏟아내면 급전환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계속 몇천억씩 이제 야금 이렇게 팔 거면은 한 방 쏟아내는 것이 반등하기 더 좋아요. 1조 원 이상. 차라리 그러면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돌아섰던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서 프로그램 1조 원 매도가 나오고 돌아섰던 겁니다. 근데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지금 13일째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장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적극적으로 좀 나오면 좀 터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는 거고요. 현물은 삼성전자가 결국 1,400만 주 가까운 외국인 매도로 6만 5천 원까지 이탈하여 외국인 현물 1조 원 매도를 넘긴 날이었고요. 개인은 9천 원 매수가 나타난 게 좀 수급적 부담 요인이 된 하루였습니다.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2,112억 매도를 해서 오늘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기존 매수량에 비해서는 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 흐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냥 요 480 장기 입형 라인에서
계속 어물쩡 거리는 거죠. 이러다가 갑자기 폭발을 한다면 장기 추세, 중장기 추세 상단으로 다시 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꼭 이번 달에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한 방에 나타나면은 시장이 더 불안 요인이 커질 수도 있겠지만 9월, 10월, 11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 반드시 체크를 하고요.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좀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상단방으로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점심시간 없이 풀타임 하는 만기일 방송입니다. 장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